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 12월 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가장 궁금한 것이 왜 이준석은 그럴까? 이준석 대표가 왜 그제 밤 8시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 SNS 걸 그리고 8시 45분에 마지막으로 이 P자 모양의 이런 모습 어떻게 너희들을 눌러주겠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 이모티콘이죠. 그것을 남기고 잠적을 했다가 어젯밤에 부산에 나타났다가 또 오늘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하는 이런 일종의 이해할 수 없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행보를 왜 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은 본인이 계속 패싱을 당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패싱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당무 보이콧을 하고 부산으로 갔다. 그리고 김종인,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노력하는 김종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외면을 하니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처음부터 좀 계획을 했겠죠.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당일 행적, 이준석의 행적, 그리고 주변의 취재 같은 것을 종합을 하면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우발적으로 술김에 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술자리에서 SNS를 보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앞뒤의 행적을 보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이준석과 윤석열은 사이가 안 좋죠.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 패싱하고 그랬지만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나서는 이준석이 많이 변했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 퍼포먼스도 벌이고 마치 나중에는 김종인을 포기하고 김병준 원톱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후보가 선거에 무한한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D-100일 맞은 날 10월 29일 날 그날 사달이 일어났죠. 그날 일정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날 일정. 아침 7시 30분에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시사집중, 여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8시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 또 인터뷰가 있었고, 9시에 선대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과 그룹별로 쭉 만나고 있죠. 그리고 점심을 했고 오후 2시 30분에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에 제가 말씀드린 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 5명, 폭탄주를 곁들인 만찬을 했죠. 그때 5명은 유상범, 강대식, 김용판, 김성수, 엄태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이준석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라디오에서 먼저 라디오 2군데 출연해서는 약간의 불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 하던 불평 수준입니다. 이준석이 평상시 하던 후보와 동행하는 지방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그래서 패싱 당했다.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 반대했던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수정은 우리와 방향성이 맞지 않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또 확인된 바로는 이 지방 방문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것은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김병준 위원장까지 했고, 또 이수정도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 선대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때 벌써 이준석에게 사실상 통보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는 않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기보다 라디오에서도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본인의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패싱 당한 데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을 한 정도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도 국회의원들과 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시 30분에 중앙여성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을 도와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후보는 기본적으로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해오면서 정체를 잘 모른다.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여성위원회 여러분들이 당이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다. 윤석열의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할 때다. 이 선대위원장, 당대표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여성 정책이나 가정, 육아 이런 특화된 영역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 윤석열의 선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니.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당장 이게 오후 2시 30분인데 여기서 뭐 당무를 뭐 보이콧하고 이런 느낌은 전혀 나지 않죠. 그런데 6시 30분부터 시작된 마포 일식집에서의 술자리. 자, 술자리 참석자들 제가 거의 다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 일반적으로 공통된 이야기는 폭탄주가 돌아갔다. 폭탄주가 돌아갔는데 한 참석자 이야기는 폭탄주를 좀 세게 마셨다. 그리고 화기애애했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왁작지껄하게 마셨다. 그리고 거기 윤석열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자리에 김용판 의원이 참석을 했죠. 김용판 의원은 윤석열의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서울경찰청장으로 뭐 권은희 의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수사를 뭐 방해했다고 해서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김용판 의원이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과 김용판이 풀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이준석이 김용판 의원에게 그 윤석열하고의 관계는 풀렸느냐? 그렇다. 그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 이준석이 김용판 의원에게 물어봐서 김용판 의원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잘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윤석열과 관련돼서 나온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폭탄주로 마시는 자리에서 뭐 패싱 이야기나 뭐 이수정 이야기나 김종인 이야기나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김병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서 술이 한참 올라갔을 때 8시 무렵에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8시 무렵에 이 SNS 글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5분 있다가 8시 45분쯤에 자리가 끝났는데 그 무렵에 다시 이 이모티콘 이걸 보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술김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왁작지껄하게 술 먹다가 갑자기 뭐 기분이 업됐든지 내가 경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든지 패싱 당하고 뭐 김종인 문제 있고 그러니 이 참석자들도 SNS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상당히 짧은 거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 꺼내서 몇 자 적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날 뭐 패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그런 거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준석이 그날 뭐 패싱 당하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미리 그런 걸 올리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만찬을 취소를 했겠죠. 취소를 하고 아니면 만찬을 간단하게 끝내고 집에 가서 하든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서운한 감정은 전혀 표출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당무 보이콧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이 글을 올리려고 작심을 했었더라면은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그 자리에서 또 표출을 했을 겁니다. 작심을 했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패싱 문제, 김종인 문제, 뭐 이수정 문제 전혀 나오지도 않고 즐겁게 마시고 떠들다가 이 SNS에 글을 옮긴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술김에 했구나. 또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참석자들을 보면은
유상범 의원이 있었는데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캠퍼의 법률 지원 단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 계죠. 김용판 의원은 최재형 후보를 지지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윤석열과 화해를 했지만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이 작심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불만을 표출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폭탄 좀 마시다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이모티콘을 보냈다. 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거의 뭐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취재나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침에 30일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간신문에 막 보도가 되고 중대 결심 막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 이 본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30일 어제 아침에 그 비서실의 한 관계자가 뭐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전화로 먼저 했겠죠. 비서실 관계자가 언론에 막 난 것을 보고 이게 뭡니까? 뭐 했겠죠. 그러니 뭐 이준석은 술김에 했으면은 좀 당황했겠죠. 그래서 비서실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고 아마 거기서 대책을 논의를 했을 텐데 이 수습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일단 그러면은 오전 일정 취소한다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전 일정은 바로 9시부터 뭐 9시인가 10시인가부터 바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의 행사죠. 그거 취소한다고 먼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오후도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모든 일정은 당분간 취소한다. 이렇게 대표실에서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 임기 응변으로 이렇게 조치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오전 10시에 본인의 그 지역구 사무실 노원병에 잠깐 들렀다가 차를 타고 어디로 떠났다. 그리고 밤 8시에 부산 김해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밤 9시에 해운대에서 정의아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공개를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장제원 의원의 부산 차상구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장제원 의원도 없는데 장제원 의원은 서울에 있죠. 거기서 주인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당원수가 어떻고 그 브리핑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좀 마치 돈키호테 같은 그런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부여가 됩니다. 부산 방문한 것은 이 김무성 대표가 2016년 총선 때 옥새 들고 나르사 해서 그 부산으로 간 것, 그것을 흉내내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의아 전 국회의장 만난 것은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부산 정가의 원로니까 이 원로를 만나서 마치 고민회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 장제원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한 것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장제원은. 그런 인물의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또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은 이준석 라인의 가장 적대적인 인물인데 이것은 윤석열에 대한 무력 시위 아니냐 또는 정치적인 경고장 날리기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돈키호테 같은 행보를 할까? 저도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석의 중대 결심 운운한 것은 지금 언론이 이준석에게 노련한 거다. 이준석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글을 올린 뒤에 아침에 파문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일단 현장을 벗어나자. 이 생각으로 부랴부랴 부산으로 갔고 그리고 부산에서 마치 큰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이 당무에 복귀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가 한번 찾아가는 뭐 부산에 있던 나중에 서울에 오고 나서든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윤석열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듣기로는 이준석은 당무 거부 상태가 아니다.
당 사무처 홍보국장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계획,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보내오고 있다. 부산에서도 지금 본인이 이 당무 같은 거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준석은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이다.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왜 부산에 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는 좀 리프레시, 재충전 하러 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리프레시 하러 아침에 가실 리는 없죠.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하니 그냥 일단 현장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패싱하고 김종인을 안 모셔오고 하니 내가 지금 이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면서 당무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들, 중앙여성위원회 가서 했던 말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술김에. 그리고 지금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혀 계획되지 않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런 이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이 수습을 하는,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순을 원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로서의 권위에 손상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 당대표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 100일도 안 남은 시기에 이렇게 혼선을 주고 지금 윤석열의 오늘 대선 행보, 어디 현장에 가서 움직인 거 이런 것은 거의 신문이 언론이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 부산에서 뭐 하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준석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일을 마무리 지으면 되고 엄중 경고한 뒤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준석이 사퇴를 하든 그것은 이준석에게 아니면 계속 당 밖에서 머물던 어중쩡한 상태로 그것은 이준석의 선택에 맡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목근의 대들보였습니다.